현재 이 지점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그 한강 아래쪽에 있는, 여기 이제 섬이, 이게 이제 강화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강화도를 한번 보면, 강화도는 대한민국 경기만에 있는 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넓은 섬으로 면적은 302.6제곱킬로미터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해 있으며, 동쪽에는 경기도 김포시와 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 이제 역사 이야기 나오네요. 고려 때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인돌 유적지와 당군 왕검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는 삼영성가 사적 제136호로 지정된 참성당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인 성공회 광화성당 등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도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놓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앞전에 구글 지도로 확인했던 그 지점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섬 아닙니까 지금? 근데 위키 자료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 강화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섬에서 무슨 39년이나 그 수도의 입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섬이 있는데 그럼 이것으로 뭐 식량과 뭐 곡식을 날랐다는 이야기인가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39년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었다. 그것도 몽골 제국의 고려시대 때 침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 강화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강화라는 한자를 정중간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약간 우측이 기울어졌네요. 자, 여러분 이 강화라는 한자 잘 보이시죠? 잘은 보이신다고요? 그럼 제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는 좀 충분하겠죠? 이것도 작아요. 더 크게. 48, 이 정도면 이제 좀 크게 되겠습니다. 자, 강화라는 한자가 이게 뭔가 한번 뜻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래간만에 또 한자 풀이를 하네요. 자, 강화라는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큰 내라는 뜻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뭐 작은 강도 강이 될 수가 있고 아주 큰 강도 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강이라는 진짜 의미는 양자강의 별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양자강을 부르는 말이다. 그런 소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별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 이게 아마 별이라고 하니까 별칭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면 예전에 아주 고대 때는 양자강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그런 이제 한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꽃화자가 아닙니까? 요즘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많이 그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가 들어가는 그 꽃축제를 많이 합니다. 꽃의 의미는 꽃이 피다, 뭐 색채빛,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보통 우리 그 화족이라고 하잖아요. 화족이라고 하면은, 요런 이제 화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죠. 꽃 화자. 그러면 요 이제 광화라는 게 이게 뜻을 이제 해석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양자강에 피는 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이건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중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 한반도 이제 지도에서 이제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양자강 그러면은, 자, 이 강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자, 한강이라는 게 있죠. 자, 현재 여기 남경이 되는데, 여기가 양자강 아닙니까?
자, 현재 제가 양자강이라고 쓰고 있는데, 제가 마우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쓰기가 좀 불편하네요. 자, 앞전에 이제 한자를 보면은 중화라고 하잖아요. 중화. 제가 다른 말로 강화라는 말은 중하다 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자를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 중화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중국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또 이 말을 또 끄집어내야 되겠는데요. 훈민정음 은혜본에 보면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상대함으로 강남이라 한다. 바로 여기 남경이 여기가 이제 중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가 중화. 자, 여기가 이제 중화가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보도록 하죠. 이게 광화 아닙니까? 광화가 바로 중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근데 우리 앞전에 위키백과의 이제 내용으로 이제 살펴봤을 때도 고려 때는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수도의 역할을 했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임시수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임시수도. 제가 고려의 남경수도가 어디라고 했나요? 남경수도가 양주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둔 것도 양주이고 고려의 수도 남경도 양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지도로 봤을 때 여기 난징시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키백과에서 답이 다 한번 나왔잖아요. 광하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산동에 여기에 이 부분이 섬으로 돼 있다고 고지도에 돼 있어도 여기가 강화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화도가 아니다. 바로 여기 남경이 광화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하다는 말은 이 강이 많은 지역, 즉 다른 말로는 강원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양자강 하루 일대에 보면 이 강이 엄청나게 여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앞전에 다시 고주도 한번 볼까요? 이 고주도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산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현재 섬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강화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남경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가 강화도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뭐 영상을 많이 강의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하고 말씀드린 경우가 있죠. 자, 여기에 임시수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려 때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그것이 강화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섬이 거기가 우리가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강화도가 아니다. 여기가 수도가 남경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보통 한반도 역사 배울 때 남경이 어디라고 배웁니까? 남경이 서울이라고 배우지 않잖아요. 여기에 남경이 있다. 여기가 이제 수도다.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는데, 근데 강화도가 여기가 임시 수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위키백과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임시 수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설명한 부분 난징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화도가 어디인가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해가 그 위치를 밝혔습니다. 자, 노화 단도에서 천혜를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죠. 경주가 베이징이고 강화도가 난징이라고 제가 요래 적어놨습니다. 제가 요 경주가 베이징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혹시 신라가 이제 대륙에서 이제 통일을 했다면 그 수도를 이 베이징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예전에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주가 혹시 베이징이다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 영상에 실제 경주가 있는 위치는 이 난징이 있는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강화도 난징이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밝혔습니다.
강화도가 난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신라의 경주는 난징의 위치며 조선의 강화도는 난징이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명이 강화도라고 하면 이 도가 들어가잖아요. 자, 도가 들어가면 이게 섬이라고 이제 다들 이제 아시는데요. 실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한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강화도 아닙니까? 이 도가 이제 섬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강화도, 섬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강화도가 섬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록에는 과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실록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화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연 실록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라고 이렇게 검색하니까, 오, 강화도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자시 중 조전이 전문을 올려 평양의 식은과 도통사의 관직을 사용하다. 아, 여기 또 평양이 나오네요. 자, 제가 평양이 어디라고 했죠? 자, 북경 베이징 자금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조선의 두 번째 수도, 태종 이방원이 건설한 자금성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난징에 수도를 두셨죠. 거기가 바로 고려 남경 수도인 양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번역한 내용을 보면은, 아, 강화도라고 다 적혀 있네요. 강화도 거제도에 안치하고는 관해서 미국에 급이하게 하였으니, 한나라의 위나라 이후로 혁명한 군주로서의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뭐, 여기 보면, 뭐, 한나라 또 이런 말이 막 나오네요. 또 위나라,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뭐 이거는 태종실록 26권의 내용이다. 여기도 보면 강화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태종실록에도 강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산군 일기 61권 내용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또 강화도라고 되어 있죠. 선조실록 여기도 보면 또 강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순신 내용이 나오네요. 남은 배를 모아 이순신으로 하여금 강호도 등처에서 천명과 힘을 합하여 기회를 모아 진격하든지 퇴각하든지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강화도의 이제 위치가 밝혀진다면, 자, 이순신이 그 전쟁을 한 지역, 전투를 한 지역이 이제 밝혀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천병과 힘을 합하여 기회를 보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 천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병사. 자, 하늘의 병사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황제의 병사가 아닙니까? 황제의 병사. 황제의 병사를 천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제가 있던 지역이 임진왜란이 어디입니까? 명나라 아닙니까? 자, 명나라의 수도 그때 어디였나요? 난징 아닙니까? 자, 여기 양자강에 있는, 자, 이 부분에 여기가 황제가 계신 곳 아닙니까? 자, 여기에 천병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어디서 전투를 했겠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난징시.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니. 바로 그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실록에 한번 답이 다 나왔네요. 자, 제가 역사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거의 다 밝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순신이라는 말이 언급이 나오니까 여기가 강화도라는 걸 쓸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천병, 그리고 황제의 이제 병사와 합하여 전쟁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선조실록도 나오고 여기도 보면 또 강화도 나오죠.
뭐 강해군 일기 다 강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번역 내용은 다 강화도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도. 자, 숙종실록에 강화도라고 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실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택해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번역하는 내용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나라 고조 이야기가 나오고 경기 나옵니다. 신에게 경기의 병거를 맡기시니 제주에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무기의 어깨로 태산을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태산 그러면 이거 어디에 있는 산이죠? 중국 대륙 황하 위쪽에 보면 그것도 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기의 병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경기가 어디일까요? 자, 그리고 한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한나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더불어 요동 이런 말도 나오고 압록강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압록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한반도 우리 북한 위쪽에 있는 거기 압록강일까요, 이게? 자, 체연 학술이 없는 사람으로 이에 위주와 더불어 요동을 범하려고 모의하여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자 전하께서 대에 의거하여 군사를 돌이켜 뭐 4만의 백성으로 하여금 썩어 문드러짐을 면하게 하였으니 이런 내용이 납니다. 자, 현재 이 내용을 본 이유는 강화도를 이제 찾기 위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찾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원문에 과연 강화도, 섬도자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제 강화도라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여기에 강화도가 나오네요. 여러 왕씨를 강화도 거제도에 안치하고는 관에서 미국을 급여하게 하였으니 한나라의 위나라 이후로 혁명한 군주로서의 미치지 못한 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번역 내용의 이제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원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죠. 또 한 가지 더 발견이 돼야 될 텐데요. 아이고, 발견이 안 되네. 그러면 강화도라고 검색을 하지 말고 강화라고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은 강화도가 아니고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강화도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리고 거제도 보면 거제도가 아니고 거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선조가 섬도 모르고 일반 섬이 아닌 땅도 모르고 그 강화 그 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 강화라는 말은 그 지역은 섬이 아니라 그냥 강화라는 그 지역이 됩니다. 즉 강원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이 많은 지역 그것이 중화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원문을 좀 찾으려면 좀 이렇게 너무 문장이 길어가 여기서는 찾기가 힘들고 제가 뒤로 가가 짧은 이제 번역 내용이 나오면 한번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짧네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실록에 이제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도 강하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도가 아니고 강한데 번식시킬 만 100여필을 강화도 지상산에 방목하였다. 10필마다 1돈을 만들어 목자 2명을 정하고 주위에 담장을 둘러서 말이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막았으니 사복시에 청을 따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화도가 기존에 한반도에 있는 그 섬이라면 이 섬에 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길렀다는 말입니까? 자,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강화도라고 되어 있는가, 강화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이 현재 좀 늦게 뜨고 있는데 조금 이제 확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보면 정확하게 여기 이제 표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강하도가 아니고 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 섬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더 확대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두 곳 정도 보니까, 아, 그거 못 믿겠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 드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는 세종실록 154권입니다. 지리지 평안도 삭주도 태청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원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요 아래쪽에 여기에 있네요. 아, 여기는 또 강화도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 지리지인데요. 이게 세종실록 이제 지리지인데 평안도 삭주도읍의 태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이 도라고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요게 한 번도 기록 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앞전에 본 거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원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인물은 상장군 분녀이다. 고려 사람이 고종 19년에 몽고병이 와서 송경에 애워싸므로 국가가 강화도로 피하며 적병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치려고 하였다. 요거는 앞전에 그 위키백과의 내용하고 이제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변녀가 황효로서 이제 붙잡혔는데 저기 강화로 가는 수레의 길을 묻는데 당근질까지 가였으나 변녀가 말하기를 육로는 불통이고 수로는 몹시 험하다 하고 끝끝내 말하지 아니하니 적병이 이를 믿고 배를 불사르고 불러갔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 뱃을 지었다. 여기다 보면은 그 섬이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수로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수로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제 강을 의미하겠죠. 글쎄요, 이게 과연 강어도 바다일까요? 여기 원문에는 또 강어도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번역 내용에 보면은 여기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강하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하. 그러면 이제 원문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여기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을 들여서도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력 내용이 이게 문장이 달라요. 이게 이제 지리지 내용이 되는데 이게 세종의 이제 지리지가 되죠. 여기 보면은 이 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요런데 한번 의심이 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쇄 글자가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쓴 글자잖아요. 이거 인쇄 글자 아니에요. 이 목판본으로 찍은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손으로 썼다. 이게 필기체 형식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썼는 게 딱 드러나죠. 자, 그러면 강화도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한번 눈에 확 띄면 좋겠는데 안 띄네요. 참, 자, 어디일까요? 앞전에 여기 보면은 여기 해석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주석이 달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작은 글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 고려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 보면은 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 아마 요거 맞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다른 또 강하라는 한자가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 송경 나오죠. 자, 여기에 여기 나오네요. 강하도라고 여기 나오네요.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니까 어디 이 부분인지 찾기가 어렵네. 자, 여기 나오면 또 강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좀 지리지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실력에는 강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강하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약간, 좀 의심 가는, 그런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앞전에도 그 찾았지만, 여기는 강하라고 되어 있죠, 또. 강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리지의 내용이 좀 약간 이상하다. 그 서체가 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평안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평안도에 강화가 있나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sak주 도읍 태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인데, 평안도에 있는 sak주도읍 태천군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태천군의 이름을 볼 수가 있고 그 변천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군사 1인 sak주도 중이 병마를 겸한다. 본래 고래 광화현인데 또는 영삭 혹은 연삭이라고도 한다. 강종 21년 기사에 태주 방어사로 칭하였고 고종 10몇 년에 몽병의 난을 피하여, 여기 이제 몽병이라고 하니까 몽고 군사의 병력이 됩니다. 몽병의 난을 피하여 해도로 들어갔다. 자, 여기 해도라고 하죠. 보통 강화도가 이제 섬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기록을 보면 해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섬이 맞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역사가 이제 대륙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 해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게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도로 들어갔다. 원정 신유년에 출육하여 가주에 속하였다. 공민한 15년 병호에 무주, 위주, 이주, 봉군에 붙이어 삼성 겸관을 삼아 태주사로 칭하였다. 홍무 14년 신유에 갈라서 무주, 위주로 두었고 태종 계사년에 예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자, 여기 보면 예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이제 고쳐졌다고 하니까 이게 태천군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태천군에 옛날에 있던 지역이 평안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래 이제 고려 시대의 이제 이름이 광화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항적산 일명 양화산인데 군 동쪽에 있다. 대차는 간지 오지 천으로 그 근원이 둘이니 하나는 삭주로부터 나오고 하나는 옛 구주 백량산으로부터 나와서 이곳에 이르러 합류하여 박주강으로 들어간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영변에 이르기 26리, 서쪽으로는 정주에 이르니 14리, 남쪽으로는 가산에 이르기 27리, 북쪽으로는 운산에 이르기 36리이다. 호수가 278호, 인구가 615명이고 군정의 입군이 141명, 수성군이 4명, 성군이 69명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바른 것이 반반씩이며 간전이 6084결이다. 노는 겨우 120결이다. 토인은 오곡과 뽕나무 3, 당나무, 왕골, 배, 밤이며 사냥에 2가 있다. 토공은 꿀, 옷, 인상, 족제비, 털, 범가죽, 표범가죽, 여우가죽, 삭가죽, 수달비가 있으며 약재는 청궁, 승검초 뿌리, 흰바고치다. 자, 요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읽어준 내용이죠. 인물은 상장군 변여이다. 고려 사람이다. 고종 19년에 몽고병이 와서 송경을 여우삼으로 국가가 강화도로
피함에 적병이 배를 만들고 가지고 치려고 하였다. 이때 변녀가 향으로 붙잡았는데 적이 강화로 가는 수륙의 길을 묻는데 당근질까지 가하였으나 변녀가 말하기를 육로는 불통이고 수라는 몹시 험하다 하고 끝내 말하지 아니하니 적병이 이를 믿고 배를 불사르고 물러갔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 벼슬을 주었다. 뭐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읽어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근데 이 위쪽에 보면은 요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평안도에 있는 이제 태천군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본래 고래 강화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 강화도는 이 한자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록의 내용을 보면 강화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화현의 뜻을 보면 빛나다, 빛날 광자, 되다, 모양이 바뀌다, 고쳐지다. 빛이 나가지고 모양이 바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될 화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달 현이니까 뭐 현급의 지역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뭐 한자어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빛나는 모양이다. 그것이 광화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본래 광화현인데 이 광화현이 여기에 태천군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것이 sakju도부 예전에는 평안도였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평안도 그러면 뭐 한반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이 부분 아닙니까? 평안도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평안도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다.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까지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궁도, 남포, 특별시, 양강도 일대를 포괄한 지명으로 간서지방에 해당된다. 옛 조선의 감령 소재지는 평안부,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까지였다. 평이나 평양시와 안주시의 머리 글자를 합하여 만든 지명인데 평안도는 한반도에서 고조선과 위만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므로 북쪽은 부여, 동쪽은 동해, 남쪽은 마한과 접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에 형성된 서북면이 전신이며 1413년에 평안도가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팔도로 정할 때 평안도는 평안도통서와 평안서도로 구분되었다. 1895년 고종 32년에 팔도제를 23부로 변경함에 따라 평양, 의주, 강계 3부로 되었고 1896년에 13도제로 개편함에 따라 청천강을 경계로 하여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로 나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평안도가 한반도에 고조선과 위만조선이 건국된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다 수는 틀리죠. 고조선 여기 평안도, 여기 한반도, 북한 땅, 여기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이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팔도의 이름이 바뀐 게 1895년 고종 32년에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전에는 한반도 지명이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종이 여기 1896년에 13도제로 개편에 따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도 지명은 고종시대 때 다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강화도가 여기 현재 북경 평양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평안도가 이제 태천군으로 이제 바뀌는데, 이 태천군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 이름이 고래 광화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광화현이 현재 우리 강화도라는 그 한자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강화현이 어디였는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고려 사람이다. 고종 19년에 몽고병이 와서 송경을 에워쌌으므로 국가가 강화도에 피함에 적병의 별을 만들어 가지고 치료가 했다. 즉, 이 태천군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그 지역의 이제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태천군이 있던 지역이 평안도이고 거기가 강화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서울 옆에 있는 그 강화도가 아니란 소리죠. 실록의 이 내용으로 보면 강화도가 어디냐면 현재 이 지역이 고조선이 탄생된 지역이고 뭐 이만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이 평양이 강화도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고려의 왕이 강화도에 피신했다 그러면 여기 평양에 피신했다 그 소리예요. 실록의 기록 내용도 보면 이 여기에 있는 강화도도 이게 엉뚱맞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강화도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거기 경기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실록의 뒤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12월 16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내용도 보면은 강화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에게 경기의 병거를 맡기시니 제주에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목의 어깨로 태산을 짊어진 것과 같으므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강화도가 있는 지역이 경기 이제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전에 세종실록 지휘제 내용을 보면은 평안도 여기에 강화도가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태조실록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강화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엉뚱맞은 지역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 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삭주도보 태천군을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내용에 보면 본래 고려의 강화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화현을 제가 복사를 해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을 하면 위키 자료에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바이두 내용도 있고 유기백과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일단 유기백과 내용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유기백과에 이제 한자로 이제 많이 표시를 해준데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현은 중국의 옛 현명이다. 그 옛날에 중국의 이름이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1984년에 후베이성 옛 현이 폐지되어 라오허커 우시에 합병되었다. 강화현은 북성에 속해 있던 곳으로 당나라 조정의 제위명이 강화에서 따와 강화군의 이름을 따서命名되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강화라는 지명 이름이 당나라 조정의 제위명이 광하의 이름을 따가서 이제 광하라 지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위치가 이제 보여주고 있죠. 라오허거 우시라고 합니다. 그럼 라거워 우시가 이제 어딘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또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북송 선영 5년 1072년 광화군 전덕천을 광화현으로 이제 바꾸고 광화군을 폐지하여 항주에 속하게 하였고 후에 광화군과 광화현은 모두 폐지하였다. 광화현은 원나라 때 복원되었다. 명나라 홍무 1377년에 고성현에 편입되었고 명나라 13년 1380년에 양양주에 복속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허커 우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이 어딘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노허커시라고 찾아가니까 중화민공화국 후베이성 상량시의 헌급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베이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베이성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자, 후베이성이라고 이렇게 찾아가니까 현재 이 점이 나옵니다. 자, 지도를 한번 축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 부분이 됩니다. 자, 앞전에 실력에 이제 경기라고 확인을 했죠. 자, 제가 태조 이성애께서 대륙에 이제 팔도를 만드셨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륙당이 이 둥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배성을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꺼보면 이 가운데가 여기가 경기가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실록의 경기라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중앙 부분이 강화도로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는 뭐 앞쪽에 설명을 할 때는 이쪽 부분에 강화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강화도가 경기에 있는 지역이다. 그런 설명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서울 옆에 강화도나 이 평양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좀 이상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강화도는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죠. 경기도가 이제 대륙이라고 보면은 이 세종실록 지리도 좀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지리지의 평안도의 삭주도부가 태천군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종실록 지리지 설명이 이 대륙 중심부에 있는 그 지역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한반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평안도를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강화도가 보통 우리 서울 옆에 있는 섬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도 그 지역이 아니고 북한 땅에 있는 평안도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실록 지리지 이것도 좀 이상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록 내용하고 세종지리지 실록의 두 개의 그 기록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이 됩니다. 이번엔 바이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현에 이제 바이두의 설명 내용이 있는데요. 한글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광화현 중국의 옛 현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 후베이 북서쪽 상량 현재 상량시 북쪽 한강 상류 동쪽 기슭에 위치한 노아커우시 내 광화현을 참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3년 광화현의 설립이 취소되고 원래 광화현에서 흡수된 노아카우시와 합병되어 새로운 라오허커우시가 형성되었다. 여기다 이제 후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에 설립 전역이 내용이 있는데요. 강화라는 이름은 송나라에서 유래되었으며 송나라는 오늘날 노아구시의 광화군을 창설하고 상당한 수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강화는 강대 왕하의 약으로 광화현의 명칭은 거의 800년 동안 사용되다가 1983년에 사라졌다. 800년 동안 광화현이 사용되다가 1983년에 지명 이름이 사라졌대요. 노아구는 원래 광화현 관할의 진이었고 광화현은 고대 은나라였으며 진나라는 풍현과 은현을 세웠고 송나라 시대에는 110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풍화현은 은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송나라 건덕 2년 964년에 인성진에 광화군을 창설하고 건덕현을 설치하였는데 선영 5년 1070년에 군대를 폐지하고 전덕현을 광화현으로 개칭하였다. 원유 초에 군대와
군에 복속되었다가 원 14년 1277년에 군대를 폐지하고 광화해안으로 개칭하였고 명청 민국까지 변함이 없었다. 한강 후 홍수로 인해 군청 소재지가 여러 차례 동쪽으로 옮겨졌고 명나라 용경 6년 1572년에 구현청 소재지가 설치되었다.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도 있었고 800년 동안 계속 지속된 지명인데 이게 1983년에 사라졌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후베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베이 또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후베이성이라고 하니까 뭐 앞전에 본 그 지도의 위치하고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똑같죠. 자, 다시 바이두에 돌아가가지고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송나라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은 광화라는 지명이 여기 광화현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종 신명녀 몽병의 난을 피하여 해도로 들어갔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몽병이라고 하면 몽고군이 쳐들어온 그 연대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 고종 신명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각주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신명년이면 고종 18년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종 18년을 제가 검색을 해놨습니다. 여기 1231년 고종 18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몽골의 고려 침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을 뒤흔든 몽골 김화병 고려로 밀려오다. 1231년 고종 18년 1차 침입을 시작으로 한몽골의 고려 침입은 1259년 고종 46년 고려와 몽골 사이에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거의 30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지속되어 있으며 고려 사회에 큰 피해를 주었다. 고려와 몽골에 대한 항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고려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1차 침입 직후 퇴치 정권의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한 것도 항쟁 지속의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였다. 1259년 고종 46년에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불안하게 전개됐다. 양국 관계는 1270년 원종 11년에 개경의 한도가 단행되고 이에 반대하던 삼별초가 일으킨 난이 1273년 원종 14년에 진압되면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자, 현재 보시는 거는 1231년 고종 18년의 내용인데 몽고가 이제 고려에 쳐들어온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퇴치 정권이 뭐 강화도로 뭐 천도 단행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뭐 개경 한도가 이제 단행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시기에 보면 1270년 정도로 이제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경 천도 사건이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죠. 송나라 연대를 보면 1279년 정도 이렇게 연명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송나라하고 고려가 이게 비슷합니다. 이 연대도 따져도 그렇고 이 역사도 보면 좀 비슷해요. 여기에 보면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 이 두 개의 시기로 나눈다. 북송 시기는 960년부터 112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송나라의 수도는 개봉이었으며 중국 동부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여기 내용에 보면 북송과 남송으로 이제 갈라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려사 내용도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1차 진입 직후 최씨 정권으로 강화도로 뭐 천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1259년에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고려와 몽골의 관계가
불안하게 전개되었는데 양국 관계는 1270년 운정 11년에 또 개경에 환도했다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로 한번 가고 다시 개경으로 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두 곳에 이제 수도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개경이 어디겠습니까? 이 개경이 바로 베이징 북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고 1차 진입 직후 최씨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러면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 이 두 개의 시기로 나눈다고 하기 때문에 고려사하고 송나라하고 똑같아요. 역사가. 이 연대만 살짝 이제 변경해가 이제 다른 나라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록에 다시 돌아와 보면 고종 10몇 년에 몽병의 난을 피하여 해도로 들어갔다 이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태천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전에는 삭주도읍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현재는 평안도로 바뀌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 평안도가 있는 지역이 여기 광화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고려의 땅인데 그 이름은 광화현이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광화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광화라는 한자가 달라요. 다시 대륙 이제 지도로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강화도가 저는 앞전에 이쪽 부분에 있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금 더 이리 따져보니까 이 대륙 중앙에 여기가 강화도가 나오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록에는 강화도, 섬도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강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강화. 이제 섬이라는 그 말을 이제 붙여버리니까 그것이 혹시 섬이 아닌가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경기도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강화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팔도의 중앙부가 강화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팔도가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영안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비정이 되어야 그것이 팔도가 형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강화도로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아니면 이렇게 두 군데 정도로 비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여기 이제 세종실록 이제 지리지 이제 봤는데 이번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도 못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연산군의 일기인데 자, 여기도 한번 강화도란 그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잘라요. 자,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한자가 보이는데 요거는 강화도가 아닙니다. 속강화 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강화라고 되어 있지 강화도가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산군은 이게 61권이 되죠. 1506년 명정덕 1년에 되어 있습니다. 내관 박서 등을 장제에 처하고 고신을 빼앗게 하다 정교하기를 내관 박서는 밀리청에 단단히 가두라 하고 조금 있다가 정교하기를 선은 장 80을 치고 고신을 모두 빼앗고 강화에 붙여 종을 삼게 하고 그 양자도 또한 고신을 빼앗고 장 60을 쳐서 잔읍의 종을 삼게 하라. 설충은 곤장 치는 것만 제하고 박서의 예에 의해서 절도의 종을 삼게 하라 했다. 한자로 이렇게 말이기 때문에 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뭔 내용이냐면 곤장 치는 내용이에요. 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내관 박서에 밀리청에 단단히 가두라 이런 말이에요. 가두라 죄인인데 벌을 내리는데 곤장을 이제 80대 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곤장 이거 80대 맞으면 죽어요.
안 죽고 살아난 데에도 반소홍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군장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기 또 번역 내용은 뭐 또 강화도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원문에는 강화라 돼 있어요, 강화. 강화도가 아니라. 앞전에 세종실록 그 지리, 그것 좀 이상하죠. 평안도에 강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한반도 강화도는 어디에 있나요? 서울 옆에 경기도에 있잖아요. 자, 이것도 이제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강화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도 강화라고 나오잖아요. 자, 요 강화라고 나오죠. 저는 이거 실록에 그 지리지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아, 이게 다 한반도에 맞춰진 지리지서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종실록 지리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가 세종실록 지리지 이걸로 이야기하면은, 이 평안도가 강화도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화도는 평안도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면 강화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강화도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저 옆에 여기, 경기도 여기에 강화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화도라고 얘기하면, 고려시대 몽골 제국의 침략 당시 39년간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수도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이제 강화도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서울 옆에 이게 강화도 아닙니까? 위치도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문의 내용을 보면 강화도가 아니고 강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도라가 붙은 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지도에는 이 산동이 섬으로 표시하는 지역이 종종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산동이 강화도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몽고가 이제 고려를 이제 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몽고가 어디를 쳤겠습니까? 당연히 수도를 쳤겠죠. 몽고라고 하기도 하고 몽골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제가 몽골이라 적을게요. 몽골이 고려의 수도를 친다면 어디를 쳤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몽골이 이 멀리 있는 이 한반도 고려의 수도를 쳤겠습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에 고려를 치기 위해서는 여 위쪽에 있는 이 많은 산들을 또는 계곡을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은 이 먼 거리를 과연 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고려 수도는 어디라고 항상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기 북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경인 고려 서경 수도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몽골이 이 위쪽에 있으니까 고려 수도 어디를 쳤겠습니까? 여기 북경을 쳤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바로 코앞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방에 사는 유목민들을 이제 막으려고 만리장성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건설을 하잖아요,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건설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자, 몽골이 이제 북경을 쳤다면, 북경에 있는 고려 수도의 임금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동쪽으로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면 서쪽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아래로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제 남경에 이제 도달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아래쪽에는 여기에 이제 난징시 남경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남경도 제가 고려의 남경수도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버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럼 뭐 몽골에서 이제 고려를 침략해가 북경 쪽으로 이동해가 남경 쪽으로 와서 계속 대기하고 전투를 벌였다면 이 남경에서 이제 버티는 것도 이제 힘이 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양야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남경 수도는 양야강 여기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지도가 작아가는데 지도를 확대를 하면 양야강 아래쪽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강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버티기 때문에 몽골군은 배를 만들고 이 강을 건너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이 남경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위험하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양자강 아래쪽을 이동해가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서쪽을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현재 지역이 어디라고 이제 예상되겠습니까? 바로 강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양자강은 이제 많은 이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자강을 몽골군이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뭐 세월도 흐르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계절 문제도 있지만 그 식량 문제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몽골에 이어서 이제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돌아가면 자기가 있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런 전쟁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이제 30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30년 지속되면서 이제 협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뭐 또 몇 년이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9년 정도가 이제 흐르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몽골하고 이제 고려가 협상에 이제 타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남경이나 강화도에 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북경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죠. 그래가 고려의 왕들이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하면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망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강화의 이제 위치를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한반도는 여기 서울 남경이 고려 이제 수도가 있었다 이제 설명을 하고 현재는 대한민국 서울이죠. 이 서울에서 왼쪽에 가면 강화섬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방향을 보면은 서울 남경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왼쪽 편에 강화도에 그 방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으로 이제 비상을 했을 때 자, 여기 이제 남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자, 이 부분에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럼 왼쪽으로 가면 여기가 강화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방향적으로도 다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륙의 역사를 한 번 더 옮겼다 그러면 그 위치와 방향도 똑같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실력에서 이제 확인을 했지만 실제는 강화도가 아니고 그냥 강화라 이제 적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화라는 지역은 이 대륙 중앙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 강화도가 이 난징의 이 부분이다.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이제 거의 이제 비등한 이제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륙에서 이제 벌어진 역사를 이제 한반도로 이제 모두 다 역사 이동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동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고려가 또 대륙에 있었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나는데 그럼 송나라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송은 이것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지방 그냥 관료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황제로 이제 둔갑을 하면서 나라로 변모하면서 고려의 역사를 가져가 가지고 이 송이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고려가 대륙에 있지 않고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대받았고 속국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됩니다. 송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고려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지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이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나라로 변모하면서 이 대륙 전체가 송이 차지한 역사인 것으로 이제 탈바꿈된 거죠. 송나라 역사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고려 역사하고 거의 이제 흡사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고려 역사를 이제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런 의미죠. 예전에 제가 송나라에 관한 영상을 이제 찍어 올렸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송나라의 황제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고려의 관료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장 상태로 보면 송은 그냥
고려의 지방의 한 간적을 맡는 그런 지역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황제로 이제 둔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라로 이제 분모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실록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은 강화도, 섬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화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섬인지 알고 착각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는 이 대륙 중앙에 이제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화나 강화도의 지명은 다른 사설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세종 한글 고전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천일2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는 한자로도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한글로도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이한 내용도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강화라는 이런 지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각주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현 인천광학시 광화군에 있는 읍인데 이 문헌에는 강화를 강해로 이제 표기하고 강화로도 이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자의 이제 원문을 보면 여기는 강화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한글 이제 문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617년 강해국 9년에 작성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한글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 보면은 이 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한글로는 강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로는 강하로 되어 있어도 실제 한글로는 강해 이렇게 읽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수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의 이름이 경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골자로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경사가 이제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현재 보시는 이 시기는 1617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은 고지도 보면은 북경이 경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서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문은 좀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래쪽에 현재로 이제 번역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천일투에 김천일이 양떨어지에서 몸을 던지다 판결사인 김천일은 나주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바로 투입하고 그리고 강화도로 진을 옮겨 방책을 쌓아 지킴으로써 충청도 전라도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되니 경기도 백성에 의지하여 그들이 보장받는 길을 삼았다. 뒤미쳐 진주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성 지키기를 맹세하였으나 끝내 성이 적군에게 함락되니 좌우의 사람들이 피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김철인이 일어나지 않고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최경혜 등과 함께 촉성루 위에서 통곡하고는 스스로 바위 아래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선조 임금께서 자찬성을
추정하시고 지금의 임금께서 정문을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글로 이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이게 임진날에 이제 발생했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김천이라는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주라는 이제 지명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의병장이라고 하죠. 의병장이라고 하면 김천일이 의병장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여기 번역 내용에 보면 서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이 이제 위쪽에 보면은 여기에 한글로도 이제 서울로 되어 있고, 한문 이제 원문을 보면 여기에 경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조선시대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서울이 이름이 경사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보통 조선시대의 서울이라고 하면 어디를 의미하죠? 한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양이 아니고 경사예요, 경사. 근데 뭔 한양이라고 죠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경사가 있는 곳이 그곳이 강화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강화 그러면 강화도 아닙니까?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번역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더. 천일투에 김천일이 낭떠러지에 몸을 던지다. 판결사인 김천일은 나주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바로 투입하고, 여기서 이제 김천이라는 의병장이 서울로 바로 투입됐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은 경사가 됩니다. 한양이 아닙니다. 경사입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진을 옮겨 방책을 쌓아 지킴으로써 충청도 전라도를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되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김천이라는 일병장이 이제 강화도로 이제 진을 옮겨 이제 방책을 쌓았는데 그것을 지켰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지킨 곳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통하는 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진왜란 때 관군과 의병이 이제 활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천이라는 사람이 보이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김천이라는 이제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자, 앞전에 보면 의병장 김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주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성에 있는 이 서울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 강화도를 이제 수비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화도가 어디입니까? 여기 섬이 여기 보이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자, 위쪽에 한번 이 한글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판결사 김천일은 나주 사람이니 임진왜란의 의병을 수창하여 서울로 바로 향하여 광해를 들어가 TK여 충청 전라도 기릉을 통하니 경기 백성이 의지하여 보장할 삼았더라 및 귀정성에 들어서 모단 장수로 더불어 죽기로서 타키기를 맹세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글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읽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 내용도 보면 충청도, 전라도, 기릉을 통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해가 위쪽에 보면 이 강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게 강하라 읽어야 될까요? 강해로 읽어야 될까요? 이것을 저는 강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주 내용도 다시 한번 볼게요. 현 인천광역시 광화군에 있는 이 문연에는 강화를 강해로 이제 표기하고 강화로 표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강화라고 한문으로는 되어 있고 한글로는 광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화가 어디이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김천일이 나주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일으켜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는가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실록에도 이제 적혀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 6월 2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1592년 명말령 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우도 초주사 김성일이 의병이 일어난 일과 경상도 지역의 전투 상황을 보고하다. 자, 이 내용에 보면 김천일에 관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호남은 지금 근황으로 인하여 도내가 텅 비었으니 만약 또 적의 침입을 받는다면 더욱 한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양 일군이 광해에 보장이 된 것 같으니 어느 날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강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에도 강해라고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각주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되죠. 수양 일군이 강해에 보장이 된 것 같아. 이런 내용을 나오니까 요거 한번 각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일군이 강해에 보장이 된 것 같다. 자, 이 설명은 당나라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순 허위에 수양성을 사수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한 고사로 그와 같은 전력적 요충지임을 비유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수양의 일군이 강해에 보장이 된 거, 뭐 당나라 안록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비유가 뭔가요? 한반도 서울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을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요충지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당나라의 안록산에서 일어난 난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비유하는 내용이 됩니다. 즉 실제 임진왜란에서 김천이라는 사람이 한반도 강화도에서 일어난 일을 대륙의 당나라 시대 때 일어난 일을 이제 비유해가 이 지역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충지다. 그래 이것을 방어해야 된다. 이래 해가지고 비유한 그런 내용을 이제 강해를 이제 비유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 보면 이제 당나라 안록산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안록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때 이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발생했는 그런 지도도 이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안록산의 이제 난이 안사의 난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안사의 난은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 걸쳐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록산 부하인 사사명과 그 자녀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이다. 안사의 난이란 안록산과 사사명의 첫 글자를 떠서 지은 이름으로 안록산의 난 또는 천보의 난이라고도 한다. 안록산은 나라 이름은 연을 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선포하고 또 9년간 지속했다. 이 기간 동안 당나라 인구는 3,600만 명이 줄었다. 위구르족에 의해 진압되지만 위구르에 의해 장안은 황폐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안록사의 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또 연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이 현재 고지도 보면은 이 베이징 북경에 이제 연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도에 이제 연나라는 고대 연나라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안록산의 난이 일어난 이 시점에 연이라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연이 현재 베이징 북경 아닙니까? 1785년도 대천 강요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확대를 해보면 현재 베이징 북경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연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연은 앞전에 이제 설명했는 것처럼 안사의 난에 의했을 때 여기 이제 연이 이제 베이징 북경이라고 이제 설명하니까 이때 당나라에 만들어진 연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은 중국의 당나라의 장군 안록산이 755년에 당 현종의 치서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이후 그 이듬해 756년에 세운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대연이라고 이제 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지도에 여기 연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거는 당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고대 때 고조선 시대에 그 연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지도에 재미있는 지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연나라가 있는 산에 보면 연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압록강 그 위치를 이제 설명한 고지도 보면은 연년산이라고 있어요. 연년산. 연년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압록강까지 뭐 연결된다 이제 그런 이제 지도도 있죠. 자, 그래가 보통 연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북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산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도 보면은 연산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연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연년산. 이 연년산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이상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막입니다. 사막. 여기가 사막인데 사막 너머에 연년산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연년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이제 사막이 이래 있고 여기가 베이징 현재 북경연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연년산은 이 사막 건너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연년산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연년산. 그러면 현재 이제 지도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막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이제 비슷하게 좀 배치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 이제 북경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로 보면 북경이 여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막이라고 이제 기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막 바로 위쪽에 여기 이제 연년산이라고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따지면 연년산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면 산이라고 하나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연년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는 연나라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연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연년산이라는 지명으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여기에 북경에 있는 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앞전에 본 것처럼 안사의 난에 의해서 지명이 이제 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안사의 난에서 안록산이라고 검색하면 2번이 됩니다. 안록산은 703년에서 750년 1월 30일 당나라의 무장으로 안사의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그 지역이 이제 북경 베이징 그 연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연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고조선이 여기에 있었다면 그럼 연나라는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앞전에 연년산이 이제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압록강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여기에 뭐 이런 호수 같은 게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조선 시대의 압록강은 뭐 이쯤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전에 연년산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연년산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 사막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생각하면 이제 그렇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선조실록 27권 선조 25년에 이게 1592년 명만력 20년에 이제 기록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강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이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록은 없는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0일 병이 네 번째 기사라고 했습니다. 1604년 백말력 32년에 됐어요.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김천일의 포상을 의논하다. 요거는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종종 소개해주는 내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도 똑같은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라감사 장만이 아뢰기를 도내에 나주 생원 강희호 등 58인이 정서하였는데 그 대략의 창의사 김천일은 호남의 서기로 지난 임진왜란 때 왕성이 함락되어 대가가 서쪽으로 파천하고 적세가 맹렬하여 남북이 행분되었으므로 모두들 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 할 적에 분열이 일어나 동지를 교합하여 제일 먼저 대의를 창도하였다. 그리하여 곧바로 기전으로 달려가 강해를 차단하고 행궁으로 가는 길을 뚫었으며 영남과 호남을 제어하였다. 자, 여기다 보면 광해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과 호남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각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강해라고 해놓고 양자강과 해수의 약칭으로 여기서는 한강과 임진강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 우리 선조가 그 강해의 이름도 몰라가 이 강해를 한강과 임진강으로 이제 불렀습니까? 저는 이 한강과 임진강을 강해라 불렀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한강은 그냥 한강이고 임진강은 임진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주의 내용을 보면 이 강해라는 말이 이 강자는 양자강을 의미하고 회는 횟수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자강과 횟수가 있는 지역이 어디죠? 앞전에 본 1785년 대천 강요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륙 중앙에 엄청난 크기의 이제 강물이 이제 흐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도에 오른쪽 편을 이제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여기 양자강이라 되어 있죠. 양자강. 자, 양자강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록에 이제 다시 내용을 돌아가 보면 강해는 양자강과 해수의 약칭으로 여기서는 한강과 임진강을 뜻한다. 이게 바로 각주 번역 조작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강해라는 지역이 양자강과 해수를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여기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킨 여기 영남과 그럼 호남이 여기 어디겠습니까? 이게 한반도가 아니라는 소리죠. 대륙의 영남과 호남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전에 다시 이제 각주로 돌아보면 수양 일군이 강해에 보장이 된 것 이렇게 해놓고 당나라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장순 허위의 수양성을 사소해 적의 남하를 저지한 고사로 그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임을 이제 비유한 것이다. 여기 이제 비유한 것이라 그러는 이것도 이제 각주의 번역 조작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광해라는 이 지역에서 안록산에 난이 이제 발생했는데요. 그 시대가 이제 당나라 이제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록산에 난이 발생한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앞전에 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안록산에 난이 발생한 지역이 됩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KBS 역사저널 그날 안록산의 남 발발과 양기입의 죽음에 대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록산의 난이 발생한 지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북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 이렇게 뭐 상산, 변주, 낙양, 통간, 장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가 난을 거쳤다는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횟수라는 지역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실록의 내용이 그 횟수 지역이 현재 이 부분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현대 지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뭐 북경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 횟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게 남경하고 이제 가까운 지역이죠. 남경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 물이 흐르는 걸 우리는 보통 횟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록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0일 병이 내어본 적이 있어. 1604년도 기록을 보면, 자, 여기 이제 광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영남과 호남이면 한반도가 아니라 대륙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주에도 보면, 강해는 양자강과 해수도의 약칭인데, 여기서는 한강과 임진강을 뜻한다. 이렇게 번역, 조작을 해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선조가 자신이 사는 강의 이름도 모르고 한강과 임진강을 강해라 불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해라는 말은 양자강과 회수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세종 한글 고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보면 경사가 나오죠. 그리고 강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사가 이제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바로 대륙 남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경하고 이제 강하가 이제 가까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로 기록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의 의병인 김천일이 서울을 바로 항하였는데 여기 광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광해가 한자로는 광하가 된다. 한글로는 강해라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실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강해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해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아래쪽에 이제 전라도가 있고 충청도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한글 이제 번역본을 보면 여기 이제 강화도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주지요. 자, 그러면 강해가 있는 곳이 그것이 이제 강화도이고 거기가 조선의 수도인 경사가 있는 곳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으로 이제 종합해 보면 남경이 있는 이 지점이 경사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고 강해가 있는 이 지역이 강화도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는 이 지점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한반도 우리가 보통 서울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서해안에 이 강화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대륙 난징시와 가까운 이 강해, 즉 강화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고려시대 이제 역사를 이제 기록해 놓은 이제 강화도를 이제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최충원 형제가 왕을 유폐시키고 왕민을 이제 새로 옹립하였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강화도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 것을 한번 선택해가 안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국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강화도라는 이런 말이 나오죠. 원문을 봐도 여기 이제 강화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문 내용을 미리 찾아놨는데요. 현재 보시는 이거는 규장각 소장본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고려사의 내용이 되는데요. 고려사도 그냥 고려사가 있고 고려사전료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확대를 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면 강화도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강화도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이 강화도가 어딜까요? 바로 광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고려사의 내용이 됩니다. 자, 강화로 천도하다 이런 설명이 나오죠. 고려가 반란을 일으키고 강화로 천도하다. 몽가와 왕의 친조와 계경 환도를 요구하다. 여기도 강화도 나오죠. 중주성의 백성들을 강화도로 옮기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강화도로 천도하다 그러면 이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 기록은 이제 고려시대의 기록이 아닙니까? 여기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러면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여기 강화도가 어디겠습니까? 앞전에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강화도가 난징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도 선택해가 진입해보면 이때는 여기는 그냥 강하라고만 돼 있어요. 강하도가 아니고 기록의 내용이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냥 강하도도 있고 강하로 이제 표기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 또 아래쪽에 보면은
둥주성의 백성들 강화도로 이제 입보시키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죠. 자, 여기 둥주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둥주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둥주라는 지명은 한반도에는 없는 지명입니다. 자, 둥주라는 지명은 대륙에 있는 지명이죠. 자, 둥주에 있는 사람들을 강화도로 이제 옮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둥주에서 강화도로 이제 옮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둥주라는 지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둥주를 이렇게 대륙에서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산동의 이쪽에 있는 것이 보통 이제 둥주라고 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한자도 일치하는 게 현재 이 부분에 둥주가 되죠. 그리고 대륙 중앙에 있는 여기도 이제 둥주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자가 이제 다른데요. 요거는 간자체 이제 한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륙에 이제 둥주라는 지명이 이제 두 곳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한반도에는 이 둥주라는 지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둥주에서 이제 강화도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이주시켰다 하기 때문에 이쪽의 둥주에서 이런 식으로 강화도로 이동시켰다 이제 그런 설명도 되고, 여기 있는 둥주가 맞다면 여기서도 강화도로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산동이 이제 강화도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산동이 예전에 고지도에 보면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록의 내용과 한글 이제 문서 내용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산동이 강화도가 아닌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강화도가 있어야 할 부분은 여기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 이 횟수를 이제 기점을 했을 때 이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보통 태조 이성계께서 팔도를 정했을 때 이렇게 십자로 딱 꺼보면 여기 가운데가 여기가 이제 경기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경기도와 가까이 있는 지역이 이제 강화도에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강화도의 이제 예상 지역이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난징 이쪽 지역이 이제 첫 번째이고, 아니면 이 경기라고 중간에 써져 있는 이 지역이 이렇게 두 번째로 이제 예상되는 지역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강화도라는 거는 이렇게 대륙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난징하고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횟수 지역을 의미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김천이라는 의병장이 충청도와 전라도를 통하는 이제 길을 뚫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의 설명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경기도로 이제 시점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여기를 이제 방어를 이제 성공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가 이렇게 남쪽으로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동쪽으로도 이렇게 침범을 하는 것도 이것도 막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한 게 아니고 이 대륙을 의미한다. 바로 실록에 보면 호남과 영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남과 영남이 있는 지점은 이 부분 아닙니까? 이 지역을 이제 방어를 이제 성공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 고려사에 나오는 여기 이제 강화도도 이것이 바로 대륙에 된다. 그것도 현재 난징시 남경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고려에 사행을 가서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이유를 물어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화도가 이제 있는 지역이 바로 난징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고려가 망할 때 삼별처에 이제 항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삼별처가 배편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다 그러면 이 삼별처가 어디에서 남쪽으로 내려갔겠습니까? 바로 강화도가 있는 데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삼별처가 여기 강화도 이쪽 지점이나 아니면 이쪽 지점에 여기서 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망했다고 하면 그 섬이 여기 대만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대만이 이게 류국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통 고려 삼별처가 이 한반도 역사를 설명을 하면 서울에서 뭐 충청도 전라를 이동해가 여기 제주도로
이동을 해가지고 현재 여기 오키나와 유쿠에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런 학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게 아니고 난징에서 여기서 항쟁을 시작해가 계속 쫓겨가지고 이게 아래쪽 남쪽으로 이동해가 여기 대만 이쪽에 이제 이동을 해가 여기서 망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잔존 세력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대륙에서 300초의 항쟁이 발생하고 여기 대만 루크국에서 망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이 한반도 역사가 아니고 대륙의 역사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종 한글 고전의 내용이 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선의 수도가 경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난징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난징이 있는 곳이 거기가 강화가 되고 강화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뭐 번역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강화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천일투에 김천일이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지다. 판결사인 김천일은 나주 사람인데 임진왜란때 앞장서서 의병을 일으켜 서울로 바로 투입하고 그리고 강화도로 진을 옮겨 방책을 쌓아 지킴으로써 충청도 전라도로 통하는 길을 확보하게 되니 경기도 백성이 의지하여 그들이 보장받는 길로 삼았다. 뒤미쳐 진주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수들과 더불어 죽기를 각오하고 성 지키기를 맹세하였으나 끝내 성이 적군에게 함락되니 좌우의 사람들이 피하기를 권하였다. 그러나 김천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최경혜 등과 함께 촉성루에서 통곡하고는 스스로 바위 아래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선조 임금께서 자창성을 추증시키고 지금의 임금께서 정문을 내리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강화도 이제 말이 나오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또 경기백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강화도하고 경기도도 이제 가까이 이제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한문을 내용해 보면 여기 위쪽에는 강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글로 이제 풀이한 내용을 보면 강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화도를 이제 한글로 풀이하면 강해로 이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륙을 설명한 내용이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이제 선조의 땅을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이제 지켜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인 김천일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의병이 된다. 정말 이제 훌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참으로 이제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이 강화라는 이 지명이 한반도에 있을까 아니면 대륙에 있을까?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역사학에서 산동이 이제 강화도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으로서는 산동은 강화도로 여기지가 않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라는 지명은 경기도와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사 즉 난징시와 이제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이제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